대표님 매장은 지금 부산에 있잖아요. 네.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디에서도 오셨었어요?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일본에서도 뭐 오시고. 저기 보이세요? 입구까지 꽉 찼네요. 포장지에 벤츠 마크가 하나 들어가면 550, 600 정도 해요. 근데 똑같은 가리대에서 제조하는데 포장지에 이 마크가 없다. 그러면은 금액이 50% 미만. 니도 막 정신 차리고 막 빨리 막 공부해갖고 다른 거나 해라. 진짜 정말로 매번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을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항상 사진을 들고 다녔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우르모터스 대표 홍동혁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간단한 정비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났을 때 외장 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이렇게 출근해서 어떤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약제다 보니까 예약 확인하고 팀장님들하고 간단하게 미팅하고 이제 업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바쁘겠군요. 보통 예약건이 많은 편인가요? 정말 이제 감사한 일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대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간단한 메인터넌스 위주로 예약이 많이 잡힐 경우에는 하루에 한 3, 40대 정도, 중작업으로 잡힐 때는 하루에 한 3, 4대 정도, 그 정도밖에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일단 오늘은 지방에서 차량 픽업이 있어가지고 콜택시를 불러놔가지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해서 시운전하면서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운전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거나 이런 일도 많으신 편이에요? 잦죠. 그럼 시운전을 하시는 이유 진단을 하기 위해서 타시는 건가요? 그렇죠. 고객이 그 원하는 구간에서 그 문제점이 재현이 되어야지만 알 수가 있고, 진단기나 뭐 유관 점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죠. 일단 빠르게 지금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출퇴근 시간이 걸려버리면. 네네. 대표님 아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항상 택시 타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탁송으로 전해주는 기사님을 불러서 이제 저희 차를 거기에다 갖다 놓고 고객님차 픽업하고 다시 갖다 드리고 저희 차를 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편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무상으로 대차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멀리서 감사하게 또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끔. 그렇죠. 가져가신 차가 이 차량인 건가요? 예. 이 차는 어떤 것 때문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서비스 센터에 이제 장시간 동안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좀 많이 드셨대요. 1차적 우선적인 순위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해서 이제 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좀 불편해하고 고객님도 좀 많이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서비스 센터에서 지금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대표님한테 의뢰가 왔다잖아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나요? 잡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해결이 안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든 다 고칠 수는 있는데, 고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데,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스탠다드한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무작정 들일 수는 없잖아요. 차값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야. 네. 근데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나와서 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차 수리는 할 수는 있지만 3년이 걸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면 좀 더 빠르게, 그럴 때 적절하게 애프터마켓이라든지 또는 중고라든지 적절한 대체 부품을 사용해서 또 수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표님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 차량을 타고 사무실로 복귀를 하시면서 대표님께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차량의 좀 컨디션이나 상태, 증상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하실 때 느끼시는 게 소리인가요? 우리가 오감이라 그러죠. 소리,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진동, 그리고 냄새. 왜냐면 자동차라는 게 수만 가지의 부품이 복합적으로 이제 연동되어서 작동이 되다 보니까 네.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컨디션을 봐야겠죠. 대표님은 근데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릴 때는 원래 아버님이 이 일을 하셔서 중학교 때는 방학 때마다 아버지 정비소 가서 자동차 부품 갖고 놀았고,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군대 갔다 와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로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또 아버님이 특히나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걸 많이 느꼈죠. 학교에 뭐 학부형 이래갖고 아버지 오고 이러면 손이 새까맣고 이래갖고 좀 부끄러웠거든 사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지금하고 과거의 정비소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차이도 굉장히 컸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인식이 뭐냐면, 뭐 공부하기 싫고 할 거 없으면 기술이나 배워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기술 있으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런 식이고,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교도소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런 모습을 그릴 때 꼭 교도소에 꼭 정비반 이런 게 있어. 그런 거 놓으면서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뭐냐면 범죄자들이 하는 직업행위 사기꾼. 그래서 싫었어요 왠지. 그러다가 군대를 전역하면서 뭐 먹고 살지?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막 방황을 할 때 책을 봤나 어디서 이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평생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을 해라. 그걸 생각했을 때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남들에게 좀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이런 위주로 제 직업을 생각을 했던 게 호텔리어. 딱 까만 수트 입고 호텔에서 쫙 멋있게 쫙 해가지고 막. 근데 제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 일단 용돈도 벌어야 되고 아버지 밑에서 잠깐 도와준다는 명분하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재밌는 거야. 그리고 제가 또 승부욕이 강한데 남들은 너무 쉽게 간단하게 톡톡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같은 일이 반복이 아니니까 매일매일 숙제가 던져지는 느낌이었어. 똑같은 케이스 고장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차들이 계속 나오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해볼만 하겠다. 아직 나는 젊고 어리니까 그런 승부욕도 약간 내가 자극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각 브랜드마다 플랫폼이 다르잖아요, 자동차들이. 그거에 있어서 항상 공부가 엄청 많이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 제가 수입차를 시작했을 때는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그 모델밖에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솔직하게 지금은 돈을 쫓지 않지만 그때는 이왕 할 거 돈이 있는 분들께 돈을 벌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차종을 할 만큼 자신이 없었어요. 내 기술이 그만큼 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왕 시작한다라고 하면 최고의 차로 내가 한번 해보자. 같은 차종이 오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근데 같은 차종들을 계속 하다 보면 잘 고장나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은 차종들이 오면 부속을 떼서 이 차는 멀쩡하니까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 중요한 거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서 사람이 투자를 했어요. 뭐냐면 저는 너무 어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기술에 가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많은 급여를 주고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져가면 200, 300을 주더라도 잘하는 분들을 저는 스카우트 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현장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저희 센터에 보면 뭐 렌즈로버 한남동 서비스센터장을 하신 분, 아우디 서비스센터장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대기업에서든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를 대하는 자세, 고객에 대한 자세 그런 것도 사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런 분들의 행동, 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죠.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1호점입니다. 중작업 위주로 하는 그런 작업장이죠. 특히 엔진, 미션, 좀 큰 작업들. 예를 들면 저렇게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한다든지. 네네. 지금 이것도 엔진이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인데 이런 큰 작업들 위주로 하죠. 대표님은 취급하는 브랜드가 다양하시잖아요. 예, 넓죠. 갖고 계신 부품의 양이 어마무시하겠네요. 좀 되죠. 그래서 제가 돈을 못 봅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돼야 되고 한 개 살 때, 100개 살 때, 1000개 살 때 금액 단가가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이윤이 생기면 계속 재투자를 하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이윤을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가져는 가겠지만 그러기보다는 고객들에게 센터 가면 100만 원이야.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70만 원, 60만 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부품인데도 오리지널 파츠. 예를 들어서 100원의 물건을 수입해서 100원의 소비자한테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MBK에서 110원을 받을 거고 딜러샵에서 120원을 받을 거고 세금 내고 뭐하고 물류비 하면 150원, 160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중간 과정이 없잖아요. 현지에서 바로 땡겨버리게 되고 손님들 웨이팅 시간도 줄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미리 저희는 준비하는 거죠. 앞서서. 근데 물 새고 올 새고 차 엉망이야. 이렇게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 대표님이 시운전을 하실 때 소리가 다른가요? 컨디션이 틀리죠. 근데 이제 소리도 중요하지만 후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디젤이든 휘발유든 기본적인 게 연소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최종적인 게 배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감이 다 작동이 되는 거죠. 냄새, 소리, 진동,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정비사들이 이 달팽이관이 좀 발달돼 있어요. 뭔가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이런 소리가 나거나 이런 냄새가 나거나 이런 진동이 있으면 무조건 정비소로 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경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 안 가려 하잖아요. 검사해야 되고 멀쩡한데도 해라고 할 것 같고 또 무섭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운행만 되면 차와 본인이 타협하는 것 같아. 괜찮을 거야. 차가 오래됐으니까 조금 소리 날 수 있지. 물어봐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그냥 시동도 잘 걸리고 잘 가고 하길래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탔어요. 근데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뻗었어요. 사실 그러한 문제들도 소소에 빨리빨리 잡으면 예를 들어 호스만 하나 바꾸면 되는 건데 호스를 안 바꾸고 버티다 보면 여기 물이 새서 다른 데 영향을 줘도 추가적인 고장이 난다든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고장이 어떨 때 나냐, 고객들이 급하게 어디를 가거나 부산에서 저 멀리 강원도 고속도로 가는 중간에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서 퍼지거나 아이러니하게 그런 고장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수리 비용 이외에 스케줄 다 망가지지, 또 견인 나면 견인비 들지, 근데 여러 가지 불편함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분기별로 그냥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점검을 받으시면서 마음 놓고 운행하실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잘 상담해서 조기에 작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제일 잘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골 정비소를 만들어라. 일단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주기적으로 편안하게 점검을 자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차에 대한 히스토리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언제 내가 뭘 했고 언제 내가 뭘 했고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중복적인 과잉 정비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 히스토리를 보면 대충 언제 뭘 해야겠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관리를 하시면 그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금 2호점에 또 차들이 밀려서 빨리 내려가 봐야 돼. 오늘 아침에 예약하시긴 하실 때 그건 다 2호점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는 이제 2호점 예약차고 1호점 예약차는 지금 또 이렇게 보다시피 다 밀려 있어요. 완전 꽉 차 있는데. 예, 그래서 손님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해서 네네. 저는 중작업을 할 때 우리가 신경이 좀 날카롭거든요. 비용이랑 그리고 안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오해가 좀 많아서 제가 우선 수박을 만들었어요. 우리 작업자들이 맨날 예민하게 막 작업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 와, 큰일 났다. 저기 보이세요? 입구까지 꽉 찼네요. 제가 빨리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됐어. 퍼펙트해.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정비를 하실 때 여기는 진짜 차를 잘 만든다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정말 짜증나게 잘 만드는 회사가 있죠. 전 토요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장고장이 없어요. 또 일본 차만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차들 밀린 거 봐. 최 팀장님, 이 차량하고 저 뒤에 차량도 드라급 차량이죠? 이게 지금 입고된 차량들이에요? 지금 네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약하기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욕을 먹더라도 퀄리티를 지켜야 되니까 돌팔이라서 힘들어요. 대표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11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 일을 할 때 즐겁냐? 즐겁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2층에 저 고객님이 와 계신데 양발하고 뭐 또 이런 걸 또 가져오셨어요. 참 제가 돈을 받고 수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전달을 받았을 때 뿌듯함? 이제 그게 이제 만족감이겠죠. 지금 봤을 때 테슬라도 그렇고 자율주행차가 조금씩 보편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바뀔 시장의 흐름도 있을까요? 앞으로의 이 정비 시장에서 전기차가 되면서 많은 정비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엔진 대신 모터가 장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오일이라든지 교체를 하는 메인터너스들도 사라지게 된다고 보고 부정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체되는 모터도 분명히 고장이 날 것이고, 모터를 컨트롤해주는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정비사가 할 겁니다. 방식이 바뀔 뿐이지 차량은 분명히 계속 어떠한 형태든 우리 옆에서 존재를 할 것이고, 우리 역할이 분명히 더 극명하게 존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나 이러한 부분들도 제작사에서는 무조건 교체입니다. 이번에 포르쉐나 아우디나 보았을 때 간단한 사고에도 배터리나 손상이 될 경우에 대부분 전손 폐차를 하게 됩니다. 왜? 너무 비용이 고가다 보니까. 이제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리빌드 한다
한다든지 대체 부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기술들이 이미 지금 시작이 되어서 풀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직 보고 있습니다. 정비에 관심이 있는데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차량의 시스템이 많이 바뀌는데 기존에 해왔던 기술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그러한 부분은 외부 업체에서보다는 브랜드 쪽으로 가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기술을 시작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 그 말인즉 비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누군가는 그 차량들을 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그 형태는 틀리지만 분명히 기술자는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비전은 아주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정비를 아버님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버님께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아버님이 걸어왔던 길을 뒤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몸으로 겪어보고 깨달았습니다. 왜 아버님이 제가 이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듦, 정신적으로 힘듦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자동차 정비도 열심히 잘하면 잘 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